안녕하세요. 22년 3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시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이슈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끝나고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설지 이걸 조금 집중해서 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나온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등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 급락이 나왔거든요. 하면서 뭐 다우는 2.37, S&P나 나스닥은 3%대, 필라델피아는 거의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 속 미국 국무장관은 전일 유럽 동맹과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 방안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국제 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기록하다 다만 독일은 에너지 제재에서 제외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많이 떨어져 119.4달러에서 WTI 기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것도 3.22% 상승 마감한 건데요. 여전히 높은 고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한국 시장에도 몇몇 기업들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알아둬야지 향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회담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대표 단장은 당장 다음 회담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했던 것도 있으므로 현재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러시아 쪽이 석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고 천연가스는 전 세계 1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제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물론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국 내 에너지 수출에 전 세계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 이전부터 유럽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어, 일단 우리 거 좀 수입 좀 해가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쪽의 점유율을 낮추고 미국 내의 점유율을 올리는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 정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이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만약에 진짜 제 생각대로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러시아의 에너지 점유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자국의 상품을 그 낮아진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100% 확정된 건 없으니 뭐 이런 시선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며 채권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고요.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뉴스들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 2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9.18로 전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자, 1월 소비자 신용은 1.9%가 증가를 하면서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고용 쪽 꼭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도이치뱅크에서 2월 CPI 높아지면 향후 연준에서 더 강한 긴축 정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약간 늦춰져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서방 세력의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러시아 부총리는 이러한 부분에 반발하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금수시 유가 300달러까지 치솟을 것. 딴 건 건드려도 이건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인플레이션만 어떻게든 감내할 생각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국 에너지 기업들의 점유율을 전 세계에서 올릴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약간 치킨 게임의 느낌으로 진행이 안 될 것도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거니까요. 나만 힘들면 문제가 되겠는데 다 같이 힘들면 다 같이 경제 좀 안 좋고 하면은 나중에 좋아졌을 때 우리 자국의 사업이 뭐가 확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베팅 해볼 법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한국의 국방 기업들의 굉장히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런 쪽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5G 안테나를 만드는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미국 기업 기지국 안테나 공급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5G 쪽의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자, 코스맥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ODM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ODM이기 때문에 상표는 코스맥스의 상표가 아닌 상태로 이제 제품이 납품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품질을 인증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알아주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리오프닝 맞이해서 22년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일단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코스맥스는 코스맥스고 다른 이 화장품 업체는 다른 화장품 업체거든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코스맥스라는 거니까 요거는 섹터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특출나게 좋았다. 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치솟는 환율 현재 1227원도 넘었다라고 합니다. 125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1231원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 나오면 환차손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한 1%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1조 넣은 사람이면 그 환차손으로 얼마가 손실이 나온 겁니까? 100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한동안은 환율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뉴스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영상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봤으면 좋을 만한 뉴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장 확인하는 그런 내용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저 이제 채널 업로드하는 영상들도 소개를 하고 수급 분석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긴급 뉴스들 아니면 우리 같이 공부해 볼 만한 리포트들 이런 식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이 채널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채널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리딩방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리딩 진짜 안 합니다. 아니, 리딩을 절대 안 하는 방입니다. 난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역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시장 영향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유상증자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전에도 여기 위에 있으면 좋지만 여기 아래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다 감안하면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은 좋을 건 없지만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선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에 S&P에서 두산 밥켓의 등급을 안정적으로 상향했다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 밥켓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장비를 파는 업체이고 미국은 인프라 투자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전망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중공업 입장에서는 와, 되게 좋은 상황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해서 요 뉴스는 그냥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구나. 요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보면은 어제 많이 팔았어요. 여기 갖고 있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은 물량을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소화되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더라도 자리 특정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요 매도세 잘 받아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나중에 이러한 것들 진행이 되고 나서 종목이 가벼워져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요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다가 플러스로 언제 바뀌어줄 수 있을지 이걸 집중해서 보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11선 지지가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핵심이 11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굳이 21선까지 안 보더라도 여기 바로 위에 240과 61선이 보여지니까 여기서 지지를 잘 해줄지 이걸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21선이 241선 돌파해주면 여기 골든크로스 나오면 추가적으로 힘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위쪽에 가장 두텁게 쌓여있는 매물대 그 아래까지를 한번 1차적인 단기 목표로 두고 소화가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걸 기준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면 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단기성으로는 11선을 딛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를 뚫고 이탈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241선이나 21선 위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길어진다라고 해서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오히려 그거는 물량 소화를 이쁜 자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더 나중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다 진행이 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23,000원 중반 부근 바로 아래를 생각을 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두고 보고 그리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전 고점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중공업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봤고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양봉의 하단 요거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100% 맞는 거 아닙니다.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이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11,670분 정도가 제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2,000분 도달할 시에 이 기존에 10,000명 도달 시 했던 이벤트였던 구독자분들께서 나 이거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 요 시간을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던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던지 간에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채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